네, 안녕하세요. 한자성어 수업 또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결자해지라고 하는 한자성어부터 시작을 할 거고요. 그 다음에 경국지색, 경거망동, 마지막으로 고진감래까지 수업을 하겠습니다. 제일 처음 같이 공부할 한자성어 결자해지입니다. 맺을 결, 놈자, 사람자, 풀다해, 갈지자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해석 순서는 이렇게 가다가 뒤에서 돌아오게 돼서요. 맺어놓은 이제 끈 같은 것을 묶다 아니면은 일을 체결하다 그런 거 할 때 이제 결자예요. 어떤 일을 묶어놓은 놈이 그것을 풀어놔라라고 하는 한자성어입니다. 여기에서의 지자가 어떻게 쓰였는지는 잠시 후에 좀 더 자세히 설명을 드리도록 하고 오늘도 어설픈 붓글씨로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실사자부터 쓰게 되겠네요. 하나, 둘, 셋. 그 다음에 가운데 먼저 쓰고 짠짠. 이 오른쪽에는 길할 길자가 써 있습니다. 우리 점 보러 가서 아주 운이 좋을 때 길하다 아니면 큰 대자도 붙여서 대길이다. 그렇게 되면 옛날에는 대길이라고 이야기를 하기도 했었어요. 대길이 아주 운이 좋다. 놈 자자입니다. 하나, 둘, 셋. 쫙 쓰고 멋있게 써졌다. 흐흐. 밑에 날일자를 쓰고 점을 마무리로 찍어주시면 되겠습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점 먼저 찍는 거였나? 갑자기 좀 아리까리하네요. 참고로 요 밑에 있는 요거를 지운 다음에 밑에다가 아들 자자를 쓰면요. 이 늙을 노자와 합체해서 요거랑 비슷하다 해서 요건 늙을 노자고 요 밑에 거를 아들 자자로 바꾸면 요 아이가 할아버지 늙을 노자 노인을 업고 있는 모양이다 해서 효도 효자가 되기도 합니다. 나중에 한자성어 또 나오면 효도 효자나 아니 늙을 노자 나오면은 그때 또 설명 추가로 드릴게요. 놈자자는 여기저기 굉장히 많이 쓰이니까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요즘에도 많이 쓰죠. 무슨 도망자, 범법자 이런 거 할 때, 무슨 자 그런 거 할 때 다 요거를 많이 쓰게 됩니다. 어떠한 사람, 풀다 해자입니다. 해결하다 그런 거 할 때 요 글자를 쓰게 됩니다. 하나, 둘, 셋. 다음에 여긴 이렇게 쓰시고 소, 우자 써주면서 마무리를 해주면 되겠습니다. 풀이하다라고 하는 해자입니다. 실 묶여 있는 거를 풀기도 하고요. 요새 이어폰 같은 거 주머니에다 넣으면 뱅뱅뱅뱅 꼬이니까 그거 푸는 것도 풀 해자고요. 아니면 수학 문제를 풀어내는 것도 풀다 해자를 사용을 합니다. 계약 해지하시겠습니까? 예, 해지합니다 할 때도 이 해자를 사용을 합니다. 근데 해지할 때는 지자가 이건 아니고 멈출 지자를 사용하게 됩니다. 추가로. 자, 갈지자입니다. 하나, 짠짠 한 다음에 우리네 리을자 비슷하게 차차착 써주시면 됩니다. 아니면은 그 알파벳의 마지막 글자인 G, Z 비슷하게 써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말씀드렸다시피 지자는 굉장히 다양하게 뜻이 사용이 되기 때문에 좀 공부를 하고 넘어갈 필요가 있습니다. 이 지자는 보통 갈지 그러는데 이 가다, 이 갈이라고 하는 뜻이 뭔 뜻인가? 저도 학창 시절에 중학교 때 처음 갈지자를 배울 때 뭘 갈아낸다는 건가, 믹서기인가, 아니면 어디를 가나 뭐 그런 생각을 많이 하게 됐는데 실질적으로 이 갈지자의 가다는 영어의 가다. 고스톱할 때 그 고의 뜻을 가지고 있고요. 근데 실제로 갈지자가 가다의 뜻으로 사용되는 경우는 1%도 안 돼요. 좌지우지 뭐 이런 거 할 때만 지자가 진짜로 가다는 뜻으로 정도로 사용이 되고 대부분의 경우에 나머지 99%의 경우에서는요. 이것이 한자 성어나 단어의 끝에 왔을 때는 거의 대부분 그것 혹은 그라고 하는 대명사로 사용이 됩니다. 지금 뭐 중학교나 고등학교 한문 공부하시는 분들도 시험 공부하시는 분들도 알아두시면 굉장히 좋을 거예요. 맨 뒤에 얍삽이에요. 맨 뒤에 오면 그것이나 그라는 뜻으로 사용되는 경우가 훨씬 많아요. 그래서 결자 맺어 놓은 사람이 그걸 풀어라. 뭘 풀어요? 여기서의 그것이라고 하면 그것을 해결해라 라고 한다면은 요거는 맺어 놓은 것이겠죠. 자기가 뭔가 묶어 놓은 것 혹은 문제를 일으켰을 때 문제점 그것을 자기가 해소해라 라고 하는 게 되겠습니다. 참고로 잠시 후에 경국지색에서는 뭐뭐의 뭐뭐한 정도의 뜻으로 사용이 되니까 조금 이따 봅시다.
결자해집니다. 예. 정식 속담은 아니지만 똥 싼 놈이 치워라. 뭐 정리해라. 그래야지 똥 싼 놈 따로 뭐 치우는 놈 따로 뭐 이런 얘기를 하기도 하지요. 그러니까 결자해지는 자기가 뭔가 문제를 일으켰을 경우에 순조롭게 되지 못했을 경우에 관여했던 사람이 혹은 그 일을 처음에 시작했던 사람이 만든 사람이 해결해라 라고 하는 뜻이 결자해집니다. 길 가다가 멍멍이가 응가를 했으면은 산책을 시키고 있는 견주님께서 해결을 해주시면 좋겠고요. 전 아이들한테 이 교육을 굉장히 많이 하는데요. 아이들 중에 대부분 아이들 어른들도 그래요. 본인이 뭔가 실수를 해놓고 예를 들면 물을 엎었다거나 아니면은 뭐 붓펜을 사용하다가 잘못해서 어디에다가 묻혔다거나 했을 때 그 일을 해결하려고 생각하지 않고 그냥 멋쩍게 웃고 있거나 아니면은 도망가거나 심지어 하는 사이라는 아이들이 있어요. 그러면은 절대 그러지 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본인 실수는 할 수 있다. 근데 너희가 해결해라. 깨끗하게 닦아내든가 아니면 사과를 정확하게 하든가 해야지 왜 멋쩍게 웃고만 있고 도망을 가고 그 자리를 회피하려고 하느냐? 예, 결자 해지를 하려무나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 저는 이 결자 해지가 되는 사람이야말로 진정한 어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나이만 어른인데 자기가 뭔가 문제 일으켜 놓고 해결 못 해가지고 더 늙은 노부모를 찾거나 아니면 배우자에게 의존하거나 하는 사람은 아직 어른이 덜 된 것 같아요. 그러지 맙시다. 두 번째 한자성어 가겠습니다. 두 번째는 경국지색이라고 하는 한자성어입니다. 기울다 경자, 나라국자, 마찬가지 갈지자, 그리고 빛색자가 사용이 되었습니다. 쓰고 오겠습니다. 경국지색이라. 자, 이거 좀 얇게 이렇게 날씬하게 써줘야지 나중에 최종적으로 합쳐졌을 때 글자가 딱 네모 정도에 들어가게 글자가 좀 예뻐져요. 나라국자입니다. 짠, 입고자 먼저 쓰고 창과자 해주고 마무리. 나라국자는 여기도 써 있는 것처럼 가운데 구슬 옥자만 써서 간단한 글자로 표현을 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중국 여행이나 일본 여행 가시면은 이렇게 그냥 나라국자가 이렇게 써 있는 경우도 많이 보시게 될 겁니다. 간단한 글자체에 간체자를 좀 많이 쓰는 곳들이라서 나라국자는 이렇게 사용을 하기도 합니다. 갈치자 쓰는 거 재밌으니까 또 써봐야죠. 슉슉 슉. 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빛색자입니다. 위에 모양 해주시고 요런 모양까지 잡아주시고 끝에는 꺾어주는 게 더 예뻐요. 빛색자였습니다. 자, 경자는 기울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기울어 있다, 직선이 아니고 뭔가 기울어져 있는 게 경자입니다. 경사가 몇 도냐 이런 거 할 때도 기울 경자를 쓰게 됩니다. 피사의 사탑이라고 들어보셨을 거예요. 피사의 사탑, 탑인데 이렇게 기울어져 있습니다. 피사라고 하는 동네에 있습니다. 춘천에 있으면 춘천의 사탑입니다. 예, 피사라고 하는 마을에 있고요. 동네에 있고요. 이렇게 기울어져 있어요. 실제로 가봤는데요. 별거 없더라고요. 나라국자 너무 많이 사용되는 거고요. 갈지자 이번에는 아까 예고를 한 대로 뭐뭐의 뭐뭐한으로 사용이 되었고 한자 성어 네 글자 중에서 보통 세 번째 포지션에 취하면 여기 들어와 있으면 거의 100% 이겁니다. 뭐뭐의 뭐뭐한 나라를 기울일 만한 그런 뜻이 됩니다. 나라를 기울일 만한 나라를 혹은 기울이는 이게 여기서 기울다고 하는 것은 가세가 기울었다 그런 것처럼 망해간다는 얘기입니다. 나라를 기울일 만한 나라를 무너뜨릴 만한 그러한 색이네요. 여기 색도 여러 가지 뜻으로 사용이 되는데 굉장히 재미있어요. 여러 가지 정말 뜻으로 사용이 됩니다. 일단 색할 때요. 빨간색, 노란색 할 때 그 색깔, 컬러로 사용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이 색도. 근데 여기에서의 색은 옛날 한문 해석을 할 때에는 오히려 그 컬러라고 하는 것보다는 일단은 얼굴 낯빛이라고 해석이 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낯빛, 낯빛이 어둡구나. 얼굴이 시멘트색이구나. 그런 이야기 할 때 얼굴이 똥색이구나. 이런 얘기를 할 때처럼 얼굴색 혹은 확장해서 표정이라고 사용이 되기도 합니다. 야, 너 안색이 왜 그러니? 얼굴 안자 쓰고 색자 써서 안색이 왜 그러니? 색깔. 그리고요, 뭐가 있냐면요. 이건 되게 사용해도 되는 단어인데 입에 담기가 좀 할 때마다 저 혼자 부끄러워요. 섹시하다라고 할 때,
도 사용이 됩니다. 이거랑 이거랑 당연히 영어고 한자니까 같은 어원은 아니에요. 근데 빛색자는 섹시하다라고 하는 뜻으로 사용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성을 매혹시키는 매력이라고 보면 되겠죠. 어떻게 남사스러우니까 매력 이렇게 하겠습니다. 하하 훨씬 좋네요. 왠지 19금에서 15금 정도로 15금이 뭐야 연소자 관람가로 훅 내려온 것만 같은 그런 느낌. 왜 이 단어에 이렇게 혼자서 설레고 앉아 있을까요? 경국지색은요 나라를 무너뜨릴 만한 아주 아름다운 여성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어찌 보면 칭찬이고 어찌 보면 욕이에요. 왜냐면은 아름답다고 하는 거는 예나 지금이나 칭찬이 될 수가 있을 법한데 여성에게 문제는 그 아름다움으로 인해서 나라를 무너뜨리니까 문제입니다. 임금이 정신 못 차리게 만들 정도였거든요. 이 경국지색에 들어가는 여성들을 보게 되면 본인이 방탕하거나 본인이 너무 재물을 쫓거나 아니면 본인이 과도한 욕심 등등으로 인해 가지고 여성이 나라를 망가뜨려 버리는 경우도 있고요. 여성은 그냥 여성으로서 있는데 이 왕이라고 하는 양반이 혹은 황제라고 하는 양반이 그 여성에게 허우적거려서 못 빠져나와서 자기 할 일을 다 하지 아니하고 나라를 말아먹는 경우도 왕왕 있었습니다. 여담인데요. 중국에 4대 미인들이 있습니다. 중국 역사상의 4대 미인이라 하는 사람들이요. 서시라고 하는 사람도 있고 왕소군이라고 하는 사람도 있고 초선이라고 하는 사람도 있고 양귀비라고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뭐 초선은 삼국지의 거의 1권에 보면은 무조건 나오는 양반이 여성이에요. 동탁과 여포의 사이를 이간질 해가지고 거의 삼국지 시초를 만드는 그 군웅 할거를 만들어내는 여성이죠. 그러니까 유명하니까 됐고 양귀비도 워낙에 이제 유명하니까 됐고 양귀비는 워낙 유명하죠. 왕소군은 이런 얘기가 있어요. 간단하게 얘기를 하면 한나라 왕이 되게 이제 여자들을 좋아해서 그러니까 사진을 다 이제 프로필 사진을 받은 거죠. 자기 궁궐에 있는 여자들의 프로필 사진들을 다 모아서 있는데 왕소군은 이제 임금의 눈에 들어가는 게 이제 원래는 이 여성들의 뭐랄까 그 당시에는 꿈이었으니까 자기 프로필 사진을 예쁘게 그려주세요라고 화가들한테 뒷돈을 주고는 했는데 뇌물을 주고 그랬는데 왕소군은 돈이 없어서 뇌물을 못 줬대요. 그래서 왕소군은 사실상 그 왕궁 안에서 가장 아름다운 여성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실질적으로 그 프로필 사진 본인의 화가 그림은 되게 별로였답니다. 추한 여자로 그려졌답니다. 대충 그린 거죠. 어떻게 그렸을까요? 대충 막 화가가 대충 그린 거죠. 대충 그냥 뭐 이렇게 그려놓은 거예요. 여자 뭐 이렇게 그려놓은 거예요. 이렇게 그려놓으니까 당연히 이제 황제가 야 이게 얘는 뭐냐 이렇게 별로 이렇게 관심을 두지 않았겠죠. 여기 왕소군 얘는 왕소군입니다. 이렇게 하니까 그냥 에이 치워라 이렇게 된 거죠. 근데 어느 날 오랑캐 왕이요. 야 우리 친하게 지냅시다 형님 나라로 지냅시다. 그래서 친하게 지내는 선물 좀 주세요. 이렇게 된 거예요. 우리가 이제 더 이상 공격을 하지 않을 테니까 오랑캐 국가가 선물 좀 주십시오. 이렇게 하니까 에이 알았다. 그러면은 내가 데리고 있는 궁녀들 중에서 이렇게 좀 추스려서 몇 명을 절로 보내자. 선물로 주자 오랑캐에게. 여성을 선물로 주는 말도 안 되는 옛날 남자들의 잘못된 생각입니다만 역사니까 그러려니 하겠습니다. 그때 이제 왕소군이 채택이 된 거죠. 왜? 프로필 사진만 봤을 때는 너무 못생겼으니까 왕이 이제 그것만 가지고 체크를 한 거예요. 야, 얘 보내고 뭐 이렇게 하다가 얘도 보내. 얘 되게 못생겼어. 얘 빨리 보내. 하나도 아쉽지 않아. 보내는 길에 보았는데 저 멀리서 봤더니 너무 예쁜 여자가 끌려가고 있는 거죠. 본인이 골라놓고 근데 뭐야 이게 어떻게 된 거야? 왜 프로필 사진이 이렇게 다른 거야? 라고 하니까 여차저차해서 화가가 못 그렸답니다. 그래서 그날 화가는 사형됩니다. 예. 프로필 사진을 저렇게 예쁜 여자를 이렇게 못 그려놔가지고 남한테 줬다고? 아이고 아파라, 아이고 배 아파라 그래가지고 화가를 죽여버립니다. 그런 옛날 이야기가 있는 왕소군입니다. 미안해요 얼굴 이따위로. 그래서 서시는 좀 더 옛날 여잔데요. 서시와 관련되는 재미있는 이야기 중에서 그런 이야기가 있어요. 이 서시가 병이 좀 있어서 아파서요. 가슴에 병이 있어서 늘상 찡그리고 다녔대요. 표정이 늘 좋지 않았답니다. 안색이. 음, 이렇게 찡그리고 다닌 거죠. 미안해요. 아이고 뭐 이렇게 다닌 거예요. 머리 스타일은 다 똑같나요? 진짜 미안하네요. 새삼 못생겼네요.
미안해요. 아이, 그린 김에 대충 그리자. 이러고 다녔더니 사람들이요, 이 찡그린 모습이 또 거기가 더 예쁜 거예요. 약간 찡그리면서 얼굴을 일그러뜨리는 그 모습에서 매력이 뿜뿜했대요. 그러다 보니까 그 동네에서 제일 못생긴 여자가 있었는데 그 여자가 벤치마킹을 한 거죠. 저렇게 하면 예뻐 보이는구만. 저렇게 하면 인기를 얻을 수가 있구나. 그래서 그 동네에서 제일 못생긴 여자가 이 서시처럼 얼굴을 찡그리고 다녔답니다. 무슨 일이 벌어졌냐면요. 그 마을에 재앙이 터졌어요. 아무도 그 여자를 보고 싶어 하지 않아서요.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돈이 많은 사람은 돈을 투자해서 이사를 가버렸고, 돈이 없는 사람은 이사 갈 돈이 없기 때문에 집 문을 걸어 잠그고 그 여자와 만나지 않도록 나오지를 않았다라고 하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네, 그런 옛날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 얘기 듣고 갑자기 요즘에 안타까운 코로나 이 시국이 생각이 좀 났어요. 돈이 없는 사람들은 어쩔 수 없이 현 시점을 버텨야만 하는 그런 상황이 좀 안타깝습니다. 여러분 힘냅시다. 되게 경국지색 얘기하다가 뜬금없는 딴소리해서 죄송하지만 그저 현 시점이 속상할 따름입니다. 경거망동 가겠습니다. 제가 지금 조금 경거망동했네요. 헛소리가 있었습니다. 가벼울 경자, 들거자. 들거자는 뭐 이렇게 들어 올리는 거 할 때도 건데요. 움직임, 몸뚱아리 들어 올리는 것도 거예요. 내 몸뚱아리 내가 들어 올리는 것도 겁니다. 그래서 뭔가 움직임을 하는 게 겁니다. 망령되다 망자고요. 망령되다는 옳지 못하다, 정신없다, 뭐 이런 이야기, 혹은 뭐 속된 말로 요즘에 그런 말 이제 속된 말이지만 나댄다 이런 거 얘기할 때도 망령되다 망자를 사용을 합니다. 그런 뜻입니다. 움직일 동자입니다. 움직일 동자는 뭐 워낙에 많이 사용을 하니까 써보도록 할게요. 가벼울 경자입니다. 가벼울 경자는 이 무거울 중자와 반대되는 뜻입니다. 경중, 일의 경중을 따져라. 경량급, 중량급, 경공업, 중공업 그런 거 할 때 다 경중입니다. 자, 왼쪽에 술의 거자. 이거 먼저 써야 되는데 자꾸 이렇게 조금씩 틀립니다. 죄송해요. 예. 들거자 가운데 먼저 해주시고 왼쪽 수습하고 오른쪽 수습하고 쫙. 자, 여기까지 썼으면 거의 다 끝났네요. 손수자 슉 올려주는 게 예쁘겠죠. 망령될 망자. 제가 별로 안 좋아하는 망령될 망자입니다. 움직일 동자입니다. 왼쪽에 아까 봤었던 가벼울 경자랑 반대되는 무거울 중자를 써주고 오른쪽에 힘력자를 써주면 됩니다. 여기에서는요, 일단 몇 가지 이야기를 하고 싶은 것 중에 한자 성어 중에는 이렇게 1, 2, 3, 4의 순서대로 써져 있지만 1, 3, 2, 4로 쪼개서 봤을 때 더 해석이 혹은 이해하기가 쉬워지는 것들도 몇 가지가 있다. 그 중에 이것도요. 경망되게 거동하다 그렇게 이해를 하면 좀 더 쉬워질 수도 있습니다. 아주 경망되게 거동을 하는구나. 뭐 그거나 역시나 어려운데요. 그러면 그냥 보시면 되고요. 가볍게 움직이고 망령되게 또 움직인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요거 가지고 좀 얘기를 하겠습니다. 요 위에는 망할 망자입니다. 망하다라고 하는 뜻도 있고 이것만 가지고도 이제 죽었다라고 하는 뜻도 있습니다. 우리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남편이 먼저 죽은 아내를 이야기를 할 때 과부라는 이야기를 할 때도 있고 미망인이라는 이야기를 할 때도 있습니다. 과부와 미망인. 과부랑 미망인 중에서 뭐가 조금 더 상대방을 높여서 표현한달까? 좀 존중하는 표현이랄까?가 같습니까? 과부가 좀 싸 보입니까? 저렴해 보이는 표현 같습니까? 의외로 과부가 더 괜찮은 표현입니다. 미망인이 더 상대방을 업신여기는 표현일 수도 있습니다. 물론 현재 사회적으로는 미망인이 조금 더 고상한 표현처럼 사용이 되고 있지만 한자로만 봤을 때에는 의외입니다. 과부의 과자는 부족할 과자를 씁니다. 부족한 아내라는 뜻입니다. 뭐가 부족할까요? 남편의 빈자리가 부족한 아내구나. 그게 과부예요. 과부도 나쁘지 않죠. 고만고만하죠. 미망이는요. 굉장히 충격적일 수가 있는데요. 아직 아니다라고 하는 미자를 쓰고요. 이 망자를 써요. 망자는 죽었다, 죽음이라고 얘기를 하기도 한다고 했죠. 미망이는요. 이거는 아직 안 했다는 거예요. 미혼. 그러면 혼인을 아직 안 했다는.
미망인 아직 안 죽은 사람이란 뜻입니다. 이게 갑자기 이제 물음표가 뜨죠. 아직 안 죽었다니 무슨 소리야? 옛날에는 순장을 하는 풍습이 있었던 거 아십니까? 남자가 죽으면 그 남자의 아내와 그 남자의 시종들까지도 가끔은 남자 종, 여자 종들까지도 같이 다 죽여서 같이 다 묻어버려요. 응? 옛날에는 그런 풍습이 좀 있었습니다. 저승세계 가서도 같이 살라고 갑자기 다 죽여버립니다. 그래서 미망인은요, 남편이 죽었음에도 불구하고 같이 따라 죽지 않은 여자다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다는 썰이 있습니다. 여기 어디까지나 이게 정론은 아닌데 저도 배운 거예요. 근데 꽤 일리가 있는 썰입니다. 그래서 미망인이 훨씬 더 무시무시하고 더 굉장히 여성 비하적이고 충격적인 표현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차라리 과부라고 표현을 해서 이 설명이 가능하시면 과부라고 표현하는 게 나을 것도 같습니다. 설명이 어려우시면 그냥 좀 더 사회적으로 존중을 받고 있는 표현인 미망인을 사용해도 좋을 것 같고요. 저는 설명할 시간이 부족하면 그냥 저도 미망인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옛날에는요, 아시다시피 굉장히 남성 우월주의 사회였기 때문에 이 한문에 굉장히 많이 그런 것들이 녹아 있어요. 여성 비하적인 표현 같은 게 많이 녹아 있는데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그 죽을 망자에다가 여자 여자를 갖다 붙여놓고 여자는 굉장히 그 생각하는 것도 망조가 들었다. 행동하는 것도 망조가 들었다. 여자가 울면 뭐 집안이 망한다. 암탉이 울면 망한다는 이런 거 다 같은 맥락이에요. 심지어요. 이런 한자도 있어요. 여자 여자를 3개 붙여놓으면 여자가 셋이 모이면 접시가 깨진다라고 하는 여성 비하적인 속담도 있지만 여자가 셋이 모여서 간사할 간자입니다. 간사하다. 아주 뱀과 같이 남을 속이려고 하고 부정탄다. 뭐 이런 이야기를 가지고 있는 한자가 됩니다. 무시무시한 정말 여성 비하적인 한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속상합니다. 근데 어쩌겠습니까? 만들어져 있는 거를 사용은 하기는 해야 되고 이걸 뭐 없애버릴 수도 없는 상황인지라 사용은 한다만 새로 만들어진 한자들은 제발 좀 안 읽으랬으면 좋겠습니다. 큰일 날 한자들이죠. 지금 만들었다가는 경거망동, 정말 경거망동하게 한자를 만드셨네요. 이러지 맙시다. 여성 존중, 남성 존중, 다 같이 존중, 평등사회. 고진감래입니다. 굉장히 많이 사용을 해요. 고진감래. 고생 끝에 낙이 온다 라고 하는 이야기고요. 반대말로는 흥진비례라고 하는 것도 있어요. 흥했다. 아이고 흥겹다. 그게 다 하면 슬픔이 온다라고 하는 한자성어도 있습니다. 일단 쓰고 넘어가겠습니다. 쓸꽃자 우리 여기저기서 많이 배웠습니다. 쓸꽃자 마찬가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하나, 둘, 셋, 3회고로 써도 괜찮습니다. 옛꽃자로 마무리해 주시고 다할진자입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음에 그릇명자로 밑에를 마무리해 줍니다. 달감자 이렇게 해주시면 되고요. 올레자, 올레 이렇게 해주시면 됩니다. 올레자가요. 이게 이제 사람의 모습이라고 생각을 한다면 사람의 요 부분에 뭔가 있는 것 같잖아요. 그래서 겨드랑이라고 하는 뜻과도 일맥상통합니다. 겨드랑이. 혹은 요 모양 비슷하게 보리라고 하는 보리가 자라나는 모습을 그렸다라고 해서 보리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것과도 여러 가지로 파생이 되는데 지금 현재는 여하튼 올레자로 되어 있고요. 올레자는 두음 법칙이 적용되면 내자가 되고 그래서 오는 날 다가오고 있는 날은 내일이죠. 내일 할 때 이 한자 씁니다. 내일도 한자어입니다. 내일 만나 내일 이거예요. 올레자. 내년도 당연히 이거고요. 내년에 얼른 내년에는 마스크를 벗을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시작합니다. 또 고진감래. 고생이 다하면 끝나면 진 단 것이 온다라고 하는 겁니다. 아주 쓴 것이 끝나면 달콤한 것이 올 것이야. 약 먹은 다음에 쓴 것이 다 사라지면은 그 달콤한 사탕을 아기한테 물려주는 게 고진감래 상황이 되는 거고요. 고생 끝에 낙이 온다. 학생들한테 그런 이야기를 많이 하시게 되지요. 엄마, 아빠, 공부는 왜 하는 거예요? 라고 얘기를 하면 니네가 지금 공부를 열심히 해놔야지 나중에 성공해서 훨씬 더 행복하게 살 수가 있단다. 라고 하는 얘기만 하게 되는 것이 이제 고진감래의 전형적인 패턴이 되는 거예요. 고가 진하면은 감래가 옵니다. 근데 현재가 고예요. 아이고 쓰네요. 이게 닿으면 과연 달콤한 게 꼭 올까요는 난 잘 모르겠습니다. 고진감래에서 감래가 반드시 오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현재가 너무 고하다면
너무 진한 다음에 감내할 거를 기다리지 말고, 이거 끝난 다음에 감내할 거 기다리지 말고 그날도 즐기세요. 그날도 감하세요. 너무 고고고고 쓸고 짜면 계속 연속이 되면 못 버팁니다. 고고하다면은 고감 하는 인생으로 살아가는 게 훨씬 더 아름답지 않을까. 학생 여러분들도 중고등학교 때 너무 공부만 하다가 스트레스 너무 많이 받지 마시고 가끔은 즐기십시오. 하지만 중고등학교 때 고생하신다면은 분명히 나중에 그거에 응당 해당하는 성과가 있다는 거는 보장된 생각이죠. 보장되어 있는 일이죠. 그러니까 너무 학창 시절에 고생만 하는 것을 너무 속상해하지도 마시되, 왜 오락가락하는 거야? 하지만 그때 좀 즐기시라. 저는 너무 감했어요. 학창 시절에 고를 거의 안 했습니다. 고생을. 그래서 저는 고3으로 다시 가라고 그러면은 당장 갈 거예요. 재밌었거든요.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진인사 대천명이라고 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 이야기를 하면서 오늘은 좀 수업을 마무리할까 합니다. 진인사 대천명은요, 사람의 일,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을 다 한 다음에, 이 대자는 기다리다 대자입니다. 하늘의 운명을 기다린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사람으로서 할 수 있는 일을 먼저 다 해놓은 다음에 겸허하게, 자 이제 내가 할 일은 다 했어. 사람으로서 할 수 있는 건 다 했어. 내 노력은 다 했어. 그 다음에 기다려요. 뭘 기다려요? 하늘의 운명을 기다린다. 그 다음에는 이제 어쩔 수가 없다. 자, 될 대로 되라. 난 내가 할 수 있는 건 다 했으니까 나머지는 그저 운에 맡기겠다. 이런 이야기예요. 좋아하는 표현입니다. 왜 좋아하냐면요, 저는 진 인사를 다 하지 않은 다음에 대천명만 하는 사람들이 별로예요. 자기가 할 노력을 전혀 하지 않았는데 운명만 기다리거나 아니면 운명만 탓하는 사람들이 좀 별로입니다. 일단은 진 인사가 더 중요하다고 생각을 당연히 합니다. 이게 우선인 거예요. 진 인사가 되지 않으면 하늘에서도 좋은 운을 내려주시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우선은 진 인사, 자기가 할 수 있는 일에서 최선을 다한 다음에 그 다음에 좋은 결과를 기다리는 게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진 인사 대천명입니다. 여러분들 지금 코로나 시국으로 인해서 굉장히 이래저래 힘드신 거 모두 다 힘들어요. 이 상황 속에서 우리는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을 다 하자고요. 우리가 할 수 있는 진인사를 다 하게 된다면 언젠간 이 시국도 벗어날 수 있을 겁니다. 그러면 그 운 좋게 모두 다 마스크를 벗고 다 같이 행복하게 다시 활동할 수 있는, 다 함께 할 수 있는 날을 기다려 보죠. 저도 참 사람들 북적북적거리는 데에서 시끌벅적하게 함께 놀 수 있는 과거가 많이 그립고 돌아가고 싶고 곧 올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리 그러기 위해서 진인사합시다. 우리 사람으로서 할 수 있는 일을 다 합시다. 자, 오늘 고진감래 배웠습니다. 고진감래. 경거망동 배웠고요. 그리고 경국지색을 배웠습니다. 결자해지도 배웠습니다. 일상생활 속에서 한 번만 적용시켜보고 마무리할까요? 결자해지. 결자해지. 네가 사고를 쳤구나. 사고 쳤을 때는 네가 결자해지를 하려무나. 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 영화 신세계 같은 곳에서도 네가 잘못해가지고 우리 조직을 위기에 빠뜨렸구나. 장채나 네가 결자해지를 하려무나. 뭐 이런 이야기. 장채니 왜 신세계에서 나와? 헛소리예요. 예, 준비하지 않은 대사를 치다 보면 이렇게 자꾸 헛소리를 하게 됩니다. 경국지색. 그 여성은 너무너무 아름답지만 그 여자애는 너무 아름다워. 하지만 걔 때문에 우리 그룹의 분위기가 말이 아니야. 그럴 때 걔는 완전히 경국지색이구나. 이런 이야기를 하기도 합니다. 야, 우리 등산 모임에서 그 여자 이 유부남 저 유부남하고 이래저래 찔러가지고 어쩌고 저쩌고 저쩌고. 그러면 그 경국지색이 되는 겁니다. 이 강의를 제가 지금 아주머니, 할머니, 아저씨들이 듣게 될지 아니면은 중고등학교 학생들이 듣게 될지 몰라가지고 수위 조절이 굉장히 아슬아슬해요. 뭐라고 얘기를 해야 될지 잘 모르겠습니다. 경거망동입니다. 지금 또 제가 경거망동을 또 했습니다. 경거망동 하지 말고 침착하게 기다려보자꾸나 라고 할 때 경거망동을 사용을 하게 됩니다. 고진감래라. 예, 현재 고생을 하고 있는 사람들한테 굉장히 많이 사용이 되는 이야기입니다. 고진감래라. 고생하는 자들이여 곧 낙이 올 거야. 여기 낙은 즐거울 낙자입니다. 즐거움이 올 것이니까 조금만 더 기다리자. 기다려보고 조금만 더 참아보자. 이런 이야기를 할 때 고진감래.
우리 빨리 고진감래 합시다. 자, 오늘 수업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뿅.